2부 방송으로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철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게 문제란 말이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으면 제가 신경 쓰지 말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근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일지라도 대위 변제 등에 의해 가지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확 이렇게 180도 탈바꿈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그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단지 내가 매각길 당일날 아니면 그 전에 경매 정보지를 딱 보니까 얘 대항력 없네, 완전히 개무시해버려. 그래서 나서 일단 나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 임차인의 신경도 안 써.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 짜잔 하면서 이 대항력 없던 게 갑자기 대항력이 있는 거로 뿅 나타났다. 이게 또 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게 만약에 어떤 권리가 변동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확 탈바꿈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복잡합니까? 이 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복잡하다 그러면 제가 맨날 뻑하면 말씀드리잖아요. 경매하지 마요. 안 하면 돼. 간단해. 이렇게 이런 게 이 정도가 복잡하다 근데 뭐하러 어떻게 경매합니까? 경매하면 안 되지. 그죠? 공부할 생각 안 하는 건 말이지. 제가 지난 영상물에서도 56강에서인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1억짜리가 1000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단지 뭐다 1000만 원 여기에만 딱 피를 꽂혀간 말이지. 이거 어때요? 그래서 뭐가 어떠긴 어때요? 보나마나 이거 뭐 피똥 싸는 그런 물건인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야. 모르고 막 들어가는 거야. 봐가지고. 참 답답한 사람도 많아요. 자, 이게 보시니까 일단은 보세요. 이거 뭐 패턴이 똑같아. 이제 똑같은 패턴을 말하자면 이제 둘, 넷, 여섯, 여덟, 10건을 이제 사례를 뽑아놨는데 말씀드리다 제가 지금 오늘 이제 다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안 드리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있잖아요. 2억 8천만 원입니다. 2019년 1월 18일자 가압류가 소멸 기준 거리래요. 근데 이분은 2017년도 전입신고했으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지요. 근데 2021년 2월 15일자로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했대요. 왜 제출했냐? 그거 따지지 말아요. 아마 지가 먹으려고 배당 요구 철회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임차인이 배당 요구 철회를 했다면은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 받더라도 채권 상계 신청 안 됩니다. 이 건 같은 경우 보시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이요. 잠깐만요. 화면을 조정해 드릴게요. 배당 요구 나와 있네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1년 2월 16일이잖아요. 그런데 2021년 2월 15일이죠. 그죠? 하루 전날 딱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입니다. 2021년 2월 15일입니다. 2021년 2월 15일이에요.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2021년 2월 15일, 작년 2월 15일이에요. 2월 15일인데 2021년 1차가 6월 15일이죠. 환장해버려. 2월 15일 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2억 8천만 원짜리 이 사람이 난 배당 안 받을게요. 배당 철회해버렸어. 그럼 2억 8천만 원 누구한테 받을 낀데 낙찰자한테 받을게요. 그런 어서 표시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용감하셔. 그냥 1차 기일날 말이죠. 4억 1천만 원인데 5억 거기다 뒤에 7천만 원, 7천 원짜리 붙인 거 보면 이분은 정말로 낙찰 받는 어떤 대단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거 내가 먹어야 돼. 아마 그 전에 이분이 한번 10번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이게 뒤에 7천 원 붙였다는 것은 122%가 썼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해가 허가 결정 내려주니까 나중에 보니까 엄맞나 애가 대금 납부 안 했잖아요. 대금 납부 안 했다면 이분 같은 경우 얼마 입찰 보증금 몰습니까? 4,100만 원입니다. 아주. 이런 게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4,100만 원 이런 게 자꾸 적립되다 보니까 1년은 말이지 700억, 800억, 900억 막 1,000억 이런 식으로 입찰 보증금 몰수된 금액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대단. 근데 그 금액은 다 국고에 기속되는 게 아니지요. 국고 기속되면 나라가 부당이득 취득하는 것도 되니까. 그럼 이거 뭐다? 그 당의 경매 사건에 이해관계인들한테 순차적으로 순위에 의해서 배당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렇듯이 이분 같은 경우 4,100만 원 몰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복 받으신다니까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4,100만 원 그대로 팍 쾌척한 거 아닙니까? 4,100만 원 같으면요. 여러분들 말이지 현찰 4,100만 원 모으려고 해봐요. 이게 쉽습니까?
아이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말이죠.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 했습니다만은, 먹고 살기 빠듯해요. 썩이 바빠요. 어느 세월에 돈 모읍니까, 봐가지고. 근데 그냥 4,100만 원을 한 입에 팍 털어놔 버리니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것도 보래요. 배당 요구 종결이 2월 16일인데 2월 15일에 배당 철회했다. 이런 배당 철회한 사실 자체가 법안에서 작성 문건에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일부에서 법안에서 왜 이런 문건을 작성하냐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라 이런 문건을 왜 작성하냐 이거죠. 문건 접수 송달 얘기 왜 작성하냐고요. 이 물건 투자하는 투자자를 보고 당신들 읽고 해석해서 나름대로 분석하는 데 도움되라고 이게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읽냐고. 하기상 본인이 읽기 싫다는 거 제가 뭐라고 감 질러봤자 제목만 아픕니다. 그죠? 2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보니까 작년 11월 9일 날 해가지고 2억 9천만 원에 누가 낙찰 받았었네요. 2억 9천만 원에 낙찰 받고, 2억 8천만 원 받는다. 그건 뭡니까? 4억 7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렇더라도 이분이 아마 5억 쓴 걸로 밀어봐가지고는요, 이제, 시세가 매매 금액이 한 5억 원 이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 대비하면 봐가지고 4억 7천만 원이 본인의 전체 투입 금액이다 그럼 이건 나쁘지 않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2억 8천만 원 인수하잖아요. 제가 이것도 다른 영상물에서도 수차 말씀 많이 들었는데 2억 8천만 원 낙찰 인수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 개업 투자 그런 관점이 되고 그죠? 만약에 이런 인수하는 임차인이 없다더라 그러면 말 그대로 이분처럼 5억 정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5억 정도 쓴다 그러면요. 내가 내 자금이 한 2억 있다 그러면 3억은 어쨌든 어디 둘러서라도 대출을 뽑든지 해가지고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봐가지고 이건 같은 경우 내가 2억 9천 썼다 이건 2억 8천만 원 이거 일종의 은행에서 대출 뽑은 거랑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낙찰 받아가지고 내가 이 집에 들어가 살지 않고 투자 관점이다 그러면요 이 사람 임차인하고 이제 협조를 구해가지고 방 내놔가지고 저기 새로운 임차인 구해서 보증금 챙겨가시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뭡니까? 명도하는데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죽이라고 말이지. 명도하러 가니까 입에 부엌 깔물고 막 쫓아나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프로판가스 있잖아요. 프로판가스 거기다 틀어가지고 제 옛날에 못 끼워가지고 저 겁납니다. 그런데 그게 안 터진대요. 프로판가스 거기다 불 붙여가 막 그냥 덤벼드니까 그 덤벼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엌칼은 제가 경험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 당시 한 20년 전에 제 대학교 후배가 그 실제 경험했어요. 명도 얘기 잘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봉변당해요. 예, 무조건 가가지고 내가 이거 낙찰 받으니까 당신 나가 무조건 그냥 코는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그 대학교 후배가 이제 명도하고 나서 그때 아마 포장마차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선배 이런 게 있을 때 뭔데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낙찰받는데 반지하방에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사람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결 그 당시에는 그 낙찰 허가기일까지였습니다. 그때까지 액션을 안 취해서 권리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안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등기 한 푼도 배당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분도 보니까 그 당시 초보 입장에서 가서 좀 세게 이야기하니까 벌떡 일어났는데 부엌에 씩 가더니 말이죠. 손에 하나 들고 나왔다. 뭐 들고 왔는데 부엌칼 들고 나왔다. 그래서 어쨌는데 이게 36개 상대방이 칼로 덤벼들면서 도망가야 돼. 내가 막 태권도 택견 배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봐가지고 훅 찔러버리면 어쩔 낀데 봐가지고 내가 경매 투자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것인데 말이죠. 갑자기 훅 들어오면 어쩔 낀데.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럼 이런 경우는 큰 문제는 없다. 문제가 없죠. 지 보증금 다 받아가는데 지가 손에 부엌칼 들고 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경매 사건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 선순위 전세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건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들이 타깃으로 삼아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4,100만 원 입찰 보증금액을 몰수를 당하시고 참 이런 분들한테 떡 싸먹었다는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면 이분들은 상당히 열받을 거 아닙니까? 2016 타경이네요. 2016 타경에 13,881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제가 떡볶하면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물론 다세대 주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 해가지고 금전적으로 말이죠. 크게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 그건 아니에요. 돈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다세대 주택에 입찰하시는 분들 보면은 금전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자, 근데 밑에 보시게 되면요.
일단, 아이고, 뭐야. 현황난 보니까 말이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 그냥 푸드득 한 마리 똥 싸놨다 이거지. 맞잖아요. 그죠? 네 분이 말이지.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려고,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와서 가지고 공부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니까, 노모시라는 분이, 그것도 이게 1차 감정 가격이 2억 3천인데, 그 44%면은 되게 싸잖아요. 1억 400에 썼다가 대금 납부 안 하셨네요.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 이분 같은 17%에 썼는데, 또 대금 납부 안 해버렸네. 이 양반도 18%에 쓰셨는데, 아이고, 또 대금 납부 안 해버렸네. 이 양반도 6%에 써, 6%. 6%에 썼는데, 어이, 또 대금 납부 안 해버렸네. 진짜 이게 무슨 일이요, 이제 무슨 일이요, 그죠? 무슨 일이요, 이게, 개그맨이 그 얘기 했잖아요.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냐고, 뭐가 무슨 일이냐고 봐가지고. 근데 최종적으로 10,100억 길러려 가지고 신모시는 분이 1,100만 원에 5%에 딱 써버렸네, 그죠? 5%에 써가지고, 한마디로 이거 보시면요, 1,100만 원에 낙찰받았고, 위로 올라가 보니까 1차 감정 가격이 얼마입니까? 1차 감정 가격이 2억 3,800이잖아요. 2억 3,800이잖아요, 요거. 2억 3,800만 원짜리가 1,100만 원. 와, 완전히 예술이잖아요. 이거 경매가 2억 3,800짜리 1,100만 원에 낙찰 받고 나서 그 다음 중간에 아무것도 낙찰세 부담하는 게 없다고 하면 정말로 경매하기 좋아요. 정말로, 그죠? 한 건만 하면 한 2억 벌잖아요, 뭐가지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고 넉넉한 건 아니다. 2억 3,800인데 1,100에 낙찰 받았다.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 뭔가 딱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딱 보면 나와 있다니까, 봐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가압류 2016년 10월 10일입니다. 이것이 소멸 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 황모 씨 같은 경우는 2016년 같은 해인데 9월 1일입니다. 9월 1일에 전입 신고했으니까 대항력이 있지요. 이거보다 가압 소멸 기준 권리보다 빨리 전입 신고했으면, 그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2017년 2월 9일자라서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했대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왜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했냐 이거지. 그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요. 그 말을 신경 써요, 봐가지고. 배당 요구 철회서 제출했으니까, 이 사람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했구나. 근데 보증금액이 얼마? 1억 8천만 원이구나. 이 배당 종기일이 언제예요? 2017년 2월 20일이니까, 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그죠? 자, 그럼 반대로 말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예. 근데 보니까, 요 별표가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이전에 이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다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어요. 그러면서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나는 안 받을게요 해가지고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철회서 제출하면 이거 법원에서 받아주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런 사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받아는 줘요, 법원에서. 근데 이거 효력이 있냐? 효력이 없어요. 예. 만약에 이거 법원에서 이거 받아주는 우물에는 이게 효력이 있다 그러면요. 그럼 배당 요구 했다. 이 사람이 2억인데 말이지.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봐가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봐서, 이 사람이 2억을 배당 요구 했구나. 배당 요구 했으면 이 사람은 내가 낙찰받은 금액에서 자기가 받아가겠구나. 그런데 보니까, 어이구, 배당 종기일 이후에 나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효력이 있다 그러면요. 효력이 있다 그러면 이 2억이라는 부분에서 낙찰자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야 된다. 아까 우리 민사집행법 88조 제2항 규정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경우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철회 신청서를 제출한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받아주는데 효력은 있다 없다? 효력은 전혀 없다. 그럼 2017년 2월 9일 날 그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2017년 2월 9일입니다. 날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2017년 2월 9일이에요. 2017년 2월 9일 날 해가지고 이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2017년 2월 9일인데요. 한번 보입시다. 봐가지고 1억 8천만 원인가요? 2017년 2월 9일 날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언제 입찰했습니까? 반장해버려 봐가지고. 얘 동생 같으면 막 깃방맹이라 때리고 싶은데 요즘도 동생이라도 깃방맹이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양반 더 환장해버리네. 그 다음에 5월 달에 그냥. 이 양반 더 팔짝팔짝 뛰어버리네. 세상에. 예? 저는 이런 걸 딱 보면서 노는 악세사리가 아니다. 이렇게 또 못된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19년 말이죠. 또 3월 4일, 건 2년 전에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하였고, 그래서 2년 전에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하였고, 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8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1억 8천만 원인데,
참 보면 이게 참 재밌어요. 1억 8천만 원인데 이 사람은 나 배당 안 받을 거야. 배당 요구 종길 이전에 배당 철회했다. 그러면 이거 효력이 있어요. 그럼 1억 8천만 원 전액도 낙찰자 인수하거든요. 그럼 이 양반 도대체 어떤 생각 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 44% 입찰 들어갔나 이거죠. 1억 470인데 1억 원을 잡자 1억. 1억 잡으면 1억 플러스 1억 8천 하면 얼마입니까? 2억 8천만 원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게 과연 생각이 안 났는가? 이거 보면 전부 다 여러분들 보죠. 전부 다 입찰자 한 명이죠. 그죠?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뭐 경린이도 아니죠. 완전히 뭐, 그냥 경매로 그냥 장난삼아 입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장난삼아 말이죠. 이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봐가지고, 소위 저기, 부동산 이거 한 달에 산다, 소위 뭡니까? 껄렁패, 건달, 끄떡끄떡.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지금은 전문가들이 하는, 전문가 집단들이 하는 거예요. 예? 전문가 집단들이 하는 것이지, 그냥 뭐, 대충 뭐, 떡고 말이지. 절대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네 분이 보니까, 어쨌든, 여기 입찰보증금 20%잖아요. 이게 또 얼마 적립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뭐, 저는 이런 거 계산하면 참 재밌어요. 810만원 잡고, 요 800만원 잡고, 요것도 800만원 잡고, 요거는 그 90, 한 100만원이니까 200만원 잡고, 그 얼마입니까? 1600, 1800만원다가 2600, 한 2600만원 정도 이게 배당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는 말이죠. 배당표 작성할 적에도 이게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요건 10%, 요건 20%, 재경매니까 그죠? 20%. 근데 일부 다른 이제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말이죠. 재매각임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 10%로 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이런 데 해가지고요. 근데 또 그때는 제가 수원지방법원 갔네 물건을 봤는데 어이구 그 담당 경매회장이 열받았던 모양이라 입찰보증금이 40%는 50%는 막 그거는 법원 재량행위입니다. 원래 우리가 신매각 사건 같은 경우 입찰보증금 10%다가 이제 민사집행법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매각일 경우에 10%할 수도 있어요. 20%, 30%, 40%, 아니 90%할 수도 있다는 거요. 그건 법원의 재량행위입니다. 이게 소위 어떻게 보면 특별 매각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매 사건에 있어서 입찰보증금 10% 내잖아요. 그럼 법정 매각 조건입니다. 맞잖아요. 민사집행법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법정 매각 조건이고, 근데 재매각 같은 경우는 20%, 30%, 40%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다? 법원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특별 매각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요건 같은 경우는 2,600만 원 정도가 딱 정립이 되어 있구나. 봐가지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2,600만 원 정립되고 1,100만 원에 낙찰됐잖아요. 그죠? 1,100만 원에 1,100에 낙찰됐으니까 1,100에다 2,600에 나오면 3,700만 원이 순수한 본사건에서 배당 금액이다. 배당 금액 해가지고 뭐 좀 여유를 가지고 가니까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 뭐 이렇게 돼 있네. 그죠? 근데 머리 아파. 그러면 그냥 배당표 작성을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이지요. 자, 이번엔 말이죠. 제주도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제주지방법원의 2017 타경이고요. 2017 타경에 226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평동에 소재하는 다세대주택입니다. 세대주택인데 얘기도 보면 말이죠. 뭐가 급한지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내가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뭐 있습니까? 나름대로 좀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죠. 그죠? 이날 저 2명이 응찰하셨는데 어쨌든 1억 5,200만 원 쓰신 분 돈 버셨네. 이분 같은 경우 얼마 1,200만 원 입찰보증금 날라갔잖아요. 그죠? 대금 납부 안 했으니까. 또 이 양반도 또 대금 납부 안 하셨네. 5,900, 6천만 원 잡고 600에 1,200만 원 정도. 이거 제주 같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이 20%인 거예요. 재매각 같은 경우 잠깐만요. 정부자료 볼게요. 10%네. 자, 제주도도 보니까 이게 이제 입찰보증금액이 1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10%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몰수된 입찰보증금액이 얼마냐 하니까 이건 당연히 몰수시켜야 됩니다. 돌려주면 안 되지. 돌려주면 왜 장난삼아 넣었다 뺐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1,200만 원 1,200 그 다음에 590, 한 600 정도 잡고 1,800 정도 1,800 정도가 이제 여본 사건 관련해서 입찰보증금으로서 몰수되었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보면 패턴 똑같아요.
똑같은 거 제가 자꾸 말씀드리니까 이제 제가 슬슬 이제 지겨워져. 자, 보시니까 현재정권 2016년 9월 13일자 소멸 기준 잡았잖아요. 윤모시 보니까 2016년 9월 2일이니까 현재정권보다도 한 11일 먼저 전입 신고했단 말이죠. 그죠? 1억, 엄마야, 전세 보증금 1억 9,5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배당 요구를 하였다가 2017년 7월 7일, 77이네요. 2017년 7월 7일 날 배당 요구 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매수인은 위 임차권을 인수함. 이게 아마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왔을 거예요. 그럼 매각 물건 명세서 이거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매각 물건 명세서 우리가 이거 완전 친구 삼아 찬찬히 뜯어봐야 됩니다. 왜? 내가 낙찰받고 나서 혹시 야 내가 실수한 게 뭐 있다 그러면요.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법원에서 작성한 내용이 잘못된 거 있는지 그걸 딱 봐서 꼬투리 잡아가 쥐어 흔들어야 된다.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든지. 예. 그래서 보시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면은 밑으로 뭔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딱 나와 있잖아요. 법원에서는 이게 이제 꼬투리 잡을 것도 없어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 요구 신청하였다고 똑같은 내용이죠. 2017년 7월 7일 날 해가지고 배당 요구 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임차권은 어떻게 뭐 한다고 했습니까? 임차권을 인수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인수함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낙찰자 인수해야지 뭐 봐가지고 이거 뭐 저기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다 해가지고 막 쥐어 흔들 것도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임차인의 보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1억 9,500이지 않습니까? 1억 9,500만 원 낙찰자 이 사람은요. 나는 낙찰자인데 받을 거예요.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도 있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해가지고 배당 절차에 참여해가지고 자기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배당 절차에 참여했는데 1억 9,500만 원인데 1억밖에 못 받았다 이게 1억밖에. 그럼 어떻게 두 번째 봐가지고 낙찰자한테 9,500만 원 돌려달라지. 이런 경우, 1억 받은 경우 어떤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 확정일자가 먼저 받아놨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잖아요. 전입신고는 이것도 했는데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확정일자가 저당권 설정 이유다 말이지. 그럼 저당권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인데 우선변제 순위는 저당권 1등, 확정일자 2등 이런 경우가 된다면 이렇게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세금 전액을 다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세 번째 봐가지고 배당 철회했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낙찰자한테 여기 이제 일부를 이제 반환 요청할 수 있는데 낙찰자한테 어떻게 100% 전부를 받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신다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보니까 이분이 배당 요구 철회한 것이 2017년 7월 7일입니다. 2017년 7월 7일이에요. 2017년 7월 7일인데 위로 잠깐 올라가 보지요. 올라가 보니까 2017년 7월 7일 날 배당 요구 철회를 했습니다. 우와, 1차, 3차 기일 언제입니까? 환장해버려. 1년 지났잖아요. 2018년 7월 23일인데, 확, 1억 6천. 이 양반 보니까, 와, 이분도 보니까 상당히 아마 낙찰 받으려고 고심만 했던 것 같아. 1억 6,399만 8,360원 탁 있었어요. 이게 이제 낙찰 받을 어떤 의욕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내기다 봐가 아까 1억 9,500만 원인가요? 그럼 봐가 1억 6,300, 그건 2억이니까 2억을 플러스 한다면 얼마입니까? 3억, 2억 4천짜리 3억 6천을 쓴다면 말이 안 되죠. 이렇기 때문에 대가 나쁜 못하는 것이지요. 또 이분 같은 경우 9,200만 원을 쏘셨는데, 이것도 뭐 한 2억 정도, 2억 9천 이게 또 안 되잖아요. 이게 돌아서 이게 계산 산수를 못하는 것 같아.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4,100만 원에 낙찰받고, 4,100만 원 낙찰받는 임차인 보증금 1억 9,500이 한 2억 정도 인수한다 그러면요. 2억 4천 하니까 이제 거의 비스무리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뭐 고동수학입니까? 예? 고동수학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항상 제가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에서 한때는 한 10여 년 정도 경매 박사분들을 대상으로 한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매주 월화목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제 입에 발린 소리가 뭐냐면요. 모르면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 패스하라고. 단 뭐다 경매 시장에 말이지. 단 1년에 딱 경매 물건 한 10건 정도 나온다면요. 그땐 모르는 게 있으면
다 분석해야 되는데 몇십만 건이 나오는데 그 말고 저기 모르는 거 말이지 응? 붙잡고 앉아있냐고 말이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복잡하고 물론 그래요. 뭐 지분경매라든지 뭐 유치권, 법정 이상권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아마 제 그 옛날에 라이브 방송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지분경매 해가지고 뭐 뒤통수 두드려 맞는 거 방지하는 방법도 말이에요. 유치권자 골탕 확 먹이는 방법 말이지. 법정 이상권 성립 안 되는 건물인데 오히려 그 건물 소유자가 말이죠. 토지 낙찰자를 확 그냥 완전히 골탕 먹여가지고 완전히 골병 들게 하는 방법. 우리는 그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땅을 낙찰받는데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보니까 땅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 법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건물 소유자 너는 토지 낙찰자한테 너 꼼짝하지 말아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그건 지 생각이야. 상대방은 있잖아요. 받았어 하면서 뭔가 착착착 해버리면요. 토지 낙찰자 있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는요. 지상 건물은 땅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법정상 성립 안 됩니다. 근데 사실적인 측면에서 환장해버린대. 그러니까 토지 낙찰 받은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동시배당, 20배당, 흡수배당, 순환배당, 배당표 작성 그게 중요합니까? 아이고 참. 아직도 보니까 배당표 작성에 대해 가지고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라이브 방송하면서 배당표 작성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해요. 또 언급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까먹었어요. 상당히 많이 까먹었습니다. 근데 그 배당표 작성하는 데서 몰라도 이게 투자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근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하셔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시고. 이것도 하나 있고요. 이게 좀 사례가 많은데 벌써 시간이 거의 다 와가나 이거 다 돼가고 해가지고. 제가 내일이든 모레든 해가지고요. 현재 이 사건은 이제 순천 지원인가요? 이게 배당 철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철회를 함으로 해가지고 현재 이 사건이 이제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요. 단편적으로 10분 내지 15분 정도 짜리 영상물을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이것도 모르고 경매한다고요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시리즈물로 나가려고 그래요. 배당 철회 땅땅 해놓고 이것도 모르고 경매 투자한다고요. 이런 제목을 해가지고 카페 채널에다가 영상물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지요. 이제 정확하게 9시 돼버렸네요.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현재 또 동시 시청자 수 대비해가지고 좋아요 수가 별로 안 좋네요. 저 영상물 뒤에 밑에 보면 좋아요 있잖아요. 엄지. 좋아요도 꾹 많이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종인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